윤동주 연구 시의 주제를 중심으로 7번째 양승영 광명중학을 졸업하기 1년 전인 1937년에 접어들면서 윤동주는 다시 성인적 관점의 시세계로 돌아간다. 그 동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동시는 습작 정도였으며 소재나 형식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기 어려운 동시에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성숙하는 젊은이로서 사유의 팽창과 부딪히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파고들기 위해서도 천진한 마음의 눈으로 시만을 쓰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추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윤동주 시의 출발점은 자아 성찰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윤동주의 시는 아주 독특한 자아응시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시에서 윤리적 태도를 드러내며 자신을 사물들처럼 객관화하고 제3자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형이상의 모습을 띠면서 특이한 모양의 내면 공간을 이룬다. 그러면서 부단한 자아 발견의 매체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 응시는 스스로의 내면적 갈등과 거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한 인간이 스스로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환경, 사회환경,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윤동주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적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 영향은 그에게 도덕적 삶을 지향하게 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은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하였다. 도덕적 삶의 지향이 좌절되고 조국 상실이라는 시대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심한 번민과 갈등을 겪게 한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독과 향수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면적 사고를 통한 철저한 자아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윤동주의 성격을 알아보는데 다음의 자료가 참고가 된다. 동주영의 근실하고 쉬류함은 할아버지에게서, 내성적이고 겸허함은 아버지에게서, 치밀하고 온화함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그날로 양복을 벗어놓고 우리 옷으로 바꾸어 입고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소 꼴도 베고 물도 깃고 때로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맷돌도 갈며 과묵하던 그도 유머를 섞어가며 서울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동생 윤일주가 동주를 회상한 얘기로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요하고 내면적인 사람임을 그와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인 문익환 목사의 회고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아주 고요하고 내면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 사이에 말없는 사람으로 통했다. 그렇다고 아무도 그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 말없는 동주와 사귀고 싶어 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순수를 찾아 하늘을 더듬었지만 그의 체온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또한 정병욱은 이렇게 증언한다. 그는 곧잘 달이 밝으면 내 방문을 두드리고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나를 이끌어내었다. 연히 숲을 누비고 서강 들을 꿰뚫는 두어 시간 산책을 즐기고야 돌아오곤 했다. 그동안 그는 별로 입으려는 일이 없었다.
유난히 산책을 즐기던 윤동주가 산책길에서 그의 시상을 다듬고 문학적 창작력을 키워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윤동주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 성찰을 통해 그의 작품은 변증법법 발전의 과정을 모색하게 되고 거기서 정신적 유연과 성장을 도모하려 애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우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자아의식에는 그의 골똘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사심없는 초연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그의 자아의식이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철학적 성찰에서처럼 극단적으로 추상적인 것은 아니다. 한쪽으로 그것은 관조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기묘한 자기 감흥과 몰두를 나타내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실존적 자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시 이 실존적 자각은 해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밑바탕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보다 동적으로 삶의 가능성을 개체적인 생애 속에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아 완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일 수도 있다. 윤동주의 근본적인 관심은 의식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신의 도덕적, 형이상학적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또 이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자아성찰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남다른 내성적 성격과 순결한 마음, 섬세한 정을 지닌 성품이나 의식,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그 의시에 뚜렷한 자아성찰의 태도를 갖게 만들었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점, 현실 속의 고민과 갈등을 표출하지 못한 괴로움, 나아가 그 속에서 형성된 민족의식 등이 어우러져 내면적 정신자세를 형성하고 있다.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깔끔한 성격을 지녔던 윤동주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일상화하였으며 그 결과 아픈 자각을 서로 형상화하였다. 자아 성찰에 대한 윤동주의 시적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화상은 산무시의 부드러운 수사 속에 비교적 행복한 자아 몰두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이미지 아래의 다른 의식, 즉 관조의 정지와 고독을 고통으로 느끼며 보다 높은 윤리적 자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식이 숨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액단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있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화상. 이 시는 단순하고 소박한 심상들을 평이한 시어로 표현하여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여기서 우물은 거울과 연결되는 것으로
시인의 나르시시즘의 대상으로서 또 스스로 내면을 비춰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거울이 된다. 이 시에는 우물 속의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가고 돌아갔다가 가엾어져서 다시 우물로 가고 또 다시 미워져서 돌아가는 행위가 반복된다. 이러면서 들여다본 우물 속에는 달, 구름, 하늘, 바람 등 자연이 펼쳐져 있다. 이것은 우물이라는 작은 공간이 곧 대자연을 응축시킨 공간임을 암시한다. 이 우물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하여 대자연과 우주를 비춰보고 있다. 우물물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즘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나이와 우물이 작품 전체의 유기적인 이미지와 연결을 통해 인간 실존과 그것을 파악하는 의식의 공간으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윗글에서처럼 우물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나르시시즘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시에서 논과 애딴 우물은 시인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작은 우주이다. 우물 속의 의견은 투영되고 화자의 분신은 사나이로 드러난다. 우물 속에 맑은 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견은 어둠에 쌓여 있다. 우물 속의 공간에는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부는 가을이 있다. 이 속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우물 속에 한 사나이는 평소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자아이고 그는 이 시의 화자에게 거칠고 추하게 느껴진다. 이 사나이와 사아가 벌이는 미움과 그리움의 갈등은 그러한 사정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그 사나이를 미워하면서 우물을 떠나지만 다시 그 사나이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자아의 진정한 일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물 속에 비쳐 나타난 사나이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나이는 현실적 자아이다. 마지막 연에 이르면 추억 속의 사나이로 된다. 꿈이 가득 담겨있고 동화의 나라처럼 화려하기까지 한 맑고 순수하던 어린 시절이 자기 자신이다. 세계를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비록 자기 소외와 내면적 갈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존의 본질을 발견하려 노력하며 맑고 깨끗한 심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탐색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실존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물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아를 투영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